다시.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든 하우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간만에 퇴근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저런 뭐 일들을 하다가 그냥 생각이 좀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한동안 들어오질 않았었죠.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사는데 바쁜 것도 있었고 제가 부동산이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 8개 정도로 줄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 1000명 가까이 구독해 주신 분들을 외면하고 영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심을 좀 잃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가끔이 아니고 자주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내추럴하게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최대한 보는 방송보단 듣는 방송 위주로 할 생각이니까 사실은 좀 편집하기 귀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고, 부동산은 오르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부동산이 내리고 있다,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단기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주식도 내리는 주식이고 뭐 비트코인도 내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오르는지 오르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있지? 맞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죠?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일단 긍정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 트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 2년간의 부동산 상승 데이터, 그러니까 상승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한동안 쭉 오르다가 쭉 꺾였죠. 꺾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찌금찌금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이 현재 10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14.5억, 1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집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참 빠질 때는 8억 3천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8억 3천에 매매를 해라. 물론 안 팔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찌끔찌끔 오르더니 10억까지 가고 11억, 12억까지 연락이 옵니다. 자, 이게 14억 5천이면은 12억이면은 거의 전고점에 한 8, 90% 도달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부동산 상승 데이터가 최근에 1, 2년으로만 보면 오르고 있었다. 최근에 피크를 찍었던 것만큼은 못했지만 오르고 있었다. 뭐 신고가 찍은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뭐 그 최상급지 그런 지역들은 신고가를 많이 갱신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그냥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요 도시별 아파트 가격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은 상급지는 많이 올랐고요. 중급지, 하급지,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쪽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보통 제가 양천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도 메인 입지는 돌파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돌파를 못했습니다. 전고점을. 그리고 외곽 지역, 수도권, 제가 경기도 물건들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경기도 물건들도 신축 위주로 좀 가긴 가는데 그래도 전고점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흐름은 오름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리는 걸 기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랜저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랜저가 소나타로 비교할게요. 소나타가 1000만 원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2000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 3000만 원이 되고 4000, 최근에는 5000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4000, 3000, 2000으로 간다. 그리고 내 월급이 300만 원이 다시 200, 100만 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수요의 공급의 이슈로 인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아파트가 왜 인기가 많을까? 아파트가 왜 가장 많이 오를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아파트도 여러 개 있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물건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당연히 엄청나게 곤두박질을 쳤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도 못하고요. 아, 진짜 피눈물 납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놓은 물건이 지난주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후려친 가격이 아니었어요. 오피스텔 물건이고 경기도권에 있는 물건이고 거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같은 시장도 결국엔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밀어 올라가지 않을까, 말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내려간 이유가 규제 이슈가 크죠. 사실 뭐 다른 물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규제라든가 정책의 이슈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아파트랑 똑같이 키 맞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가 당연히 사람들은 아파트 위주로 물건을 찾았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예전에 취득세 중과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대출 이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파트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다시 아파트로 가게 되고 오피스텔 규제를 오히려 더 때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안 좋아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파트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자, 신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아파트가 많았고요. 이거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공급이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견인을 했던 것 같고 대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뭐 빌라 이런 애들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슈가 없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정책 및 대출 규제 영향. 아까 말했죠. 대출이 원래는 아파트가 잘 안 나왔어요. 뭐 거의 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아니면 빌라 이런 상품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괜찮아졌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발생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른 부동산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상업용 부동산, 인구 증가, 상권 확대, 인구가 증가한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구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인구는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계속 증가를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인구가 증가한다기보다는 가구가 증가합니다. 계속 분가를 하거든요. 분가를 하고 4명이 살던 가구에서 2명이 남아 계시고 한 명은 결혼하고 또 한 명 자녀가 결혼하고 또 여기서 가족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가 증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인구가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줄지는 않고요. 태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죽는 사람 보다는 뭐 태어나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 총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인프라가 몰려있는 수도권 쪽에 쏠림 현상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얘기다. 그리고 외곽 지역, 지방 외곽 지역은 소외된 도시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법으로 보지 마세요. 다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땅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지금 땅값이랑 10년 전 땅값 그리고 30년 전 땅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오르는지.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땅값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주거 대안 증가. 결국엔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파트의 상품성보다 이제 오피스텔의 상품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한 하락 이슈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상품성이 되게 좋은 겁니다. 아파트보다 좋은 입지에 비싼 입지에 그러니까 아파트 땅보다 오피스텔 땅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점들이 또 있죠. 뭐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거나 물론 얘도 취득세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거나 상업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자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가계대출이 안 되는 경우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경우 사업자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돈이 없으면 가야죠. 계속 찾다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똑같은 얘기네요. 인플레이션 효과. 실물 자산 가치 계속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이 오르는 만큼 부동산은 오를 거고요. 오르는 만큼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는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공급 제한. 공급 제한. 공급 제한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산 아니면 들, 논, 밭 이런 지방 도시에 대한 이런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에 대한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흔한 학교 하나 지을 땅조차도 없습니다. 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공급 부족. 새로 집을 지으려면은 결국엔 오래된 집들, 그러니까 1층짜리, 2층짜리 이런 집들이 막 썩은 집들이 엄청 많은 이런 낙후된 도시에다가 여기를 싹 밀고 높은 집들로 아파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인구수를 채워 넣는 거예요. 결국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는 동네를 부수고 3,000명이 사는 동네를 만든다. 그래서 2,000명의 신규 유입을 시킨다. 신규 공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나라에서 규제를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사업성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요.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짓고 뭐 새로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엄청 비싸게 분양을 해야 돼요. 뭐 서울 외곽 지역에 막 15억, 20억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살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정부 정책과 경제 성장 영향, 부동산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뭔가 진행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부동산이 망가지는 걸 바라지도 않죠. 부동산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바라지 않죠. 결국엔 경제가 돌기 위해선 부동산에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은 부동산을 일찍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일찍 사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보다 어제가 쌌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비쌀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아파트 중심 장기 보유 전략. 자, 아파트 중심.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비주택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만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무조건 아파트를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에 투자라든가 다른 뭐 이유로 인해서 다른 비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한국인에 한정해서는 아파트가 워낙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영상은 지금이 기회일까라는 내용으로 지금이 기회일까? 제가 충분히 힌트는 드렸던 것 같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 없이 논스톱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논스톱으로 가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니까 뉴스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현재 상황이라든가 뭐 인과관계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재미나게 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